군복무 중에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2014년도에 군입대를 했던 나는 보충대에 입소하여 3일간 군복과 기타 보급품을 받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 3일차가 되었을 때 비로소 훈련소에 입소하여 진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남들은 잘 뛰는 연병장 한 바퀴를 난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 반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교들이 "아, 그래? 힘들면 저쪽에서 잠시 쉬어" 라고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열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뛰기 싫어서 일부러 꾀병을 부리는 거라 생각한다. 애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날 놀려대며 웃었다. 형, 이렇게 못 뛰면 자대 가서 어쩌려고 그래? 늙어서 힘들어? 그랬다. 생활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 나는 나이가 많다는 죄로 억지로 훈련소 분대장을 맡게 되었다. 난 오기로 이를 악물고 걷다가 뛰기를 반복했다. 앞에서 담당 조교가 내 팔을 잡고 함께 뛰어주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고, 호흡 조절이 아예 되지가 않았다. 영의 훈련이라도 있는 날에는 산을 탔는데, 그럴 때면 늘 뒤로 처졌다. 그때 옆에서 나와 함께했던 조교는 원래 알고 지내던 친한 형처럼 날 챙겨줬다. "힘들지? 천천히 가자. 밑에 돌 조심하고." 그래서 나는 그 조교에게 내 체력이 조금은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했다.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20km 행군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분대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빠질 수도 없었다. 나는 반쯤 넋을 놓은 상태로 걷고 또 걸어서 겨우 행군을 마쳤다. 별탈 없이 훈련소 생활을 마무리한 뒤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견딜만 했다. 담배를 피울 수도 있었고 PX에도 갈 수가 있었으며, 일과 시간 외에는 전화도 수시로 할 수가 있었다. 문제는 체력 단련 시간과 훈련 때였다. 훈련소와는 다르게 이제는 조교가 아닌 선임이 생겼고, 그래서 더욱 힘들었다. 나도 뒤처지지 않게 잘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것뿐인데, 선임들은 역시나 이등병 주제에 군기가 하나도 없다며 수차례 나를 지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침번 근무를 서려는데 선임 한 명이 날 불렀다. 10개의 생활관 중에 저녁일이 2자릿대 수에 진입한 병장들만 모여있는 곳이 따로 있었다. 그때는 소등시간이라 모든 생활관에 불이 꺼진 상태였고, 당직 사관은 근무를 대충 서는 간부였기 때문에 선임들이 대놓고 날 불렀던 모양이었다. 난 영문을 모른 채 그들 앞에 섰다. 그런데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저녁까지 40일 정도가 남은 병장 하나가 나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 9명의 선임들은 날 보며 비웃고 있었다. 갑작스런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진 나는 그냥 무조건 죄송하단 말만 반복을 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제가 아침 구보할 때나 훈련할 때 참여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 말에 병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에게 사태질을 하며 말했다. 이거 완전 또라이구마. 알면서 그랬다는 거 아이가? 죄송합니다. 그날 밤 난 수십 번, 수백 번을 같은 말만 반복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 온갖 욕과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내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갑자기 이명이 들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김 병장이 전역하기 전날까지 날마다 그곳에 불려갔고, 김 병장의 화가 풀릴 때까지 온갖 쌍욕을 받아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야, 장난인 거 알지?
너 이거 중대장이나 행봉안한테 말하면 그날로 네 군생활 끝인 거야. 아직 500일 넘게 남았는데 편하게 가야지. 어? 가봐. 한 달이 조금 넘도록 밤마다 시달리게 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난 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왼쪽 관자놀이에는 원형 탈모까지 생겨버렸다. 외진을 한번 받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말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은 사실이었다. 시간이 흘러 병장을 달고 날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자 탈모도 감쪽같이 사라졌으니까. 그나마 동기들이 옆에서 김 병장을 욕해주고 내 걱정을 해주어서 버틸 수가 있었다. 여러 번의 요청 끝에 난 드디어 외진을 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내 몸 상태가 심각하게 나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낮에 체력평가를 한다고 오래 달리기를 했는데 중대장이 나에게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기록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며 나에게 최대한 빨리 달리라고 했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진급 누락이었고 그날따라 두통이 너무 심해서 동기가 챙겨준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잠을 청했다. 잠시 후 어김없이 근무 시간이 돌아왔고 부랴부랴 일어나 환복을 하는데 몸에서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갑자기 속이 쓰렸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교대를 하고 복도에 섰는데 그 무더웠던 8월에 오한이 느껴지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심한 어지러움으로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고 속이 너무나도 울렁거렸다. 어찌어찌하여 근무를 마친 후에 의무실에 가서 열을 재보니 39.8도. 내 생에 열이 그렇게 심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의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동기가 얼른 외진을 가야 한다며 날 앰뷸런스에 태워서 의무대로 보내줬다. 의무대에 도착하니 열을 내려주는 약이라며 팔에 주사를 놔줬고 시간이 지나자 속이 가라앉으면서 열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난 그대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군의관이 와서는 보통 뇌수막염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니까 군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또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군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9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이 졸도할 수준이라며 놀라워했다. 뇌수막염은 일단 무조건 휴식을 취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다며 또다시 수액을 놔주었다. 그렇게 군병원에 온 지 3일째가 되던 날 갑자기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더니 뇌척수액을 뽑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진행되었다. 뽑는 과정은 아프지가 않았지만 척수액을 다 뽑은 후에는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일어나지를 못할 지경이 되었다. 고개를 살짝 돌리기라도 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두통이 느껴졌다. 그 후에 또다시 일주일을 누워 지내며 두통이 심한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때가 되면 나오는 식사로 끼니를 때웠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그 후로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심하게 낮으면 하다못해 약이라도 줘야 하는데 무조건 쉬라는 말뿐이었다. 시간이 지나 두통이 어느 정도 잦아들 무렵이 되니 그 다음에는 MRI를 찍었고 또 그 다음에는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했다. 빈혈이 있는데 출혈이 위에 있는 건지 장에 있는 건지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내시경을 받기로 한 당일 아침,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난 포카리 스웨트 맛이 나는 그 역겨운 약 2리터를 꾸역꾸역 먹고서 내시경을 받으러 갔다. 위를 먼저 한 뒤에 대장을 했는데 마취를 하더라도 도중에 깰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약을 더 투여하진 못하니 중간에 깨더라도 그냥 참아라였다. 그리고 나서 난 지옥을 맛보았다. 대장 내시경 도중에 마취가 깨버린 것이다.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눈이 번쩍 떠졌는데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넌 좋겠다. 내시경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 뭐 막상 해보니 별거 없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난 내 귀를 의심했다. 근데 얘 척수액은 왜 뽑은 거래? 몰라. 뭐 알아본다고 그랬었는데. 뇌수막염이야? 아니다. 헐, 그럼 왜 뽑은 건데? 그게... 아, 척수액 색깔이 보고 싶어서 뽑았다고 하더라. 변태 새끼.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군병원에 외진을 가지 않았다. 훈련소에서도 자대에서도 헌혈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헌혈하기 전 피검사에서 빈혈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처럼 마루타가 되어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군병원의 그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